대한민국 원자력 역사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사람, 장인순 박사. 그 이름은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데요. 그의 인생이 오롯이 담긴 곳을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네. 아이고, 질문해 아이고, 귀한 세 심장에 오신 거죠? 네, 오랜만에 왔습니다. 네, 아주 큰 환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건강하시죠? 네. 네. 자, 네, 반가워요. 여기서 내가 40년을 살았어요. 반가워요.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잡으며 가슴이 뭉클해지는 순간입니다. (1959년) 우리나라 원자력 연구소가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3년 만에 연구로를 가동하며 원전 수출국으로 성장하기까지. 그 배경에는 장인순 박사가 있었습니다. 60여 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의 원자력 기술은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데요. 오늘이 있기까지 고생을 함께했던 선후배가 마주 앉았습니다. 주 원장은 80년대 여기 오셨을 때 맨 처음에 참여한 과제가 지금 우리가 아랍에미리트 체코에 수출하는 원자로 개발에 참여하신 분이에요. 이제 이번에 체코에도 수출하게 됐잖아요. 네. 어떠세요, 그 느낌이?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죠.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그다음에 프랑스의 EDF, 거기를 꺾고서 우리가 된 거거든요. 세계 주름 잡던 원자력.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서방 세계에서는 이제 우리 원전 기술력이 최고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은 거죠,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물론 특히 이제, 유럽에 우리 네. 원전이 들어간 건 이건 정말 획기적인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한수원은 경쟁자였던 원전 강국 프랑스를 그들의 안방인 유럽에서 제치고 이번 사업을 따냈습니다. 지난 1956년 영국은 세계 최초로 상업용 원자력 발전을 시작했습니다. 원전 본산지에서 유럽 유일의 원전 건설사인 프랑스 전력공사를 한국 수력원자력 등 우리 기업들이 제친 겁니다. 1986년 12월 14일이에요. 정확히 날짜도 기억을 하는 게 미국의 원전 설계 기술 전수단으로 미국에 딱 입국한 날이에요. 그래서 거기 2년 동안 그 미국 컨버스천 엔지니어링 사람들한테 잘 배우고 공동 설계 이런 거 하고 와서 여기 이제 영광 345기 그 설계를 직접 했거든요. 그렇지. 예. 그게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적인 그 원전 기술력을 갖고 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아주 큰 그 토대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뭐 APR 1400이라든지 뭐 지금 우리 연구원은 이제 스마트라는 독자적인 그런 원자로 개발을 할 수 있었던 게 그때가 효시였었어요. 그 1980. 근데 사실은 그 전에 우리가 그 원전 설계 기술 전수 받기 전에 중수로 해결료 기술, 그다음에 경수로 해결료 기술 이거 국산화에 성공해가지고 그것이 맨 먼저니까 중수로 경수 해결로. 그 연료 사오는 게 돈이 꽤 들어가는데 그거 엄청 절약할 수 있었는데 우리 소장님이 거기 그 중수로 그다음에 경수로 해결료 기술 자립에 주역이셔가지고 해결료 그쪽에서 일을 했으니까. 예. 그런 선배님들의 그런 그 바탕이 있었기에 그 체코 원전 수주도 이제 가능했던 거죠. 사실 2009년에 그 아랍에미리트에서 그 이명박 대통령 그 사인하는 걸 제가 TV를 보면서 진짜 뭉클하셨어요. 그날 밤에 많이 울었어요. 그걸 보고 네. 나서. 우리 기술로 설계 제작된 영구형 원자로 하나로는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는 영구형 원자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나로 수조에는 장인순 박사가 국산화한 핵연료가 담겨 있는데요. 바로 핵연료봉 집합체입니다. 핵에너지의 원료가 되는 우라늄은 핵연료봉 안에 안전하게 밀봉돼 있고 핵연료봉은 다발로 묶여
핵연료 집합체가 됩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진입로에 조성된 원자력과학공원에는 핵연료 집합체 조형물이 전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인순 박사에게도 의미가 깊은 곳인데요. 이게 핵연료예요. 이 안에 우라늄이 들어있어요. 우라늄이 들어있는데 중성자를 맞으면 여기 열이 나요. 그 여기 물이 지나가면서 물을 끓이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도 결국 물을 끓이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고압의 수입을 만들어서 터빈 돌려서 전기를 만드는 거거든. 그러니까 화력 발전소도 물을 끓이는 거고 원자력 발전소도 물을 끓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안에는 150기압, 우리가 고기압을 7기압을 고기압이라고 그랬네. 그 150기압이면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압력이야. 그런 고온 고압에서 견디도록 핵연료 만들어야 돼. 이 핵연료가 깨지면 방사능이 밖으로 누출이 돼요. 그래서 이 안전한 핵연료를 만드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했던 일은 이것을 만드는 거였었어요. 저는 핵연료 국산화 책임자였어요. 광산에서 추출한 우라늄 합금을 1600도 고온의 진공 상태에서 녹인 뒤 원심력을 이용해 미세한 분말 상태로 급속 응고시키는 기술을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핵연료 국산화 사업의 필수 시설인 우라늄 정년 전환 시설이 준공되면서 핵연료 국산화도 탄력을 받고 1984년 8월 마침내 국산 중수로용 핵연료가 최초 출하되면서 월성 원자로에 장전됩니다. 장인순 박사는 그렇게 중수로와 경수로 핵연료 국산화에 성공하며 원전에 국산 핵연료를 공급하는 체제를 구축했는데요. 그가 10년 동안 매달려온 연구 결실은 한국의 원자력 기술을 당시 세계 6위에 올려놓으며 우리나라 원자력 연구에 중추적 역할을 했습니다. 백발의 원로과학자 장인순 박사. 그의 청춘은 그렇게 대한민국 원자력의 역사가 됐습니다. 산전 핵물질을 만들고 살았으니까 괴산에서 그 우라늄 광이 있어요. 아주 세계에서 가장 질이 나빠. 정말 나빠. 그거 갖다가 핵연료 추출해서 월성 핵연료 월성 발전소 우리 공급까지 했어. 발전소에 들어가서 경수로는 3년 이상 태워야 돼. 3년. 그 중수로는 1년 태우고 바꾸니까 뭐 별로 어렵지 않은데 3년 동안 사고가 없이 타야 돼. 그래서 그 핵연료를 만드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아픈다운. 모든 일을 한꺼번에 스무서가 되는 일이 없어. 새빛 연료 과학동이 준공되면서 핵연료 국산화 기술은 하나로와 한국 표준형 원전에도 적용되며 기술 고도화 시기에 이릅니다. 하나로는 반도체와 방사성 동위원소를 생산하며 산업계와 의료 분야 등 다방면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한국 표준형 원전은 아랍에미리트 등에도 수출되며 한국 원자력 기술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됐는데요. 이런 결실이 있기까지 장인순 박사는 마음고생도 많았습니다. 사실 이제 핵연료를 만들어서 원자로에 놓으면 저기서 1년이 기다리잖아요. 그 결과를 보려면 1년 내내 불안한 거예요. 저게 잘 타고 있는지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그 이제 1년 후에 이제 핵연료를 꺼내서 해보니까 아 이거 yes 오케이 잘 됐다. 그때서 안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우리가 성공을 했구나 하는 거죠.
그러니까 1년이라는 긴 시간을 우리가 기다릴 때 얼마나 초조했겠어요. 그러니까 원자로도 마찬가지. 우리 표준형 원자로 우리가 설계해가지고 건설했는데 그것이 적어도 1, 2년 지나봐야만 이거 원자로가 안전한지 우리가 확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이 참 우리가 초조하고 불안하고 그래요. 한국 표준형 원전은 한국의 원전 건설 능력을 세계에 알렸고 그 중심엔 장인순 박사가 속해 있던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있었습니다. 우리 원자로를 갖는다는 것은 엄청난 거거든요. 남의 기술을 가지고 원자로를 구했으면 적어도 수천억을 돈을 줘야 돼. 근데 우리 원자로를 갖는단 말은 우선 첫째 긍지가 있죠. 우리 원자를 가졌다는 자부심. 그리고 해외 주는 돈이 절감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원자를 우리가 해외 수출할 수 있는 길이 또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브랜드의 원자로를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원자력 식민지에서 독립된 것을 표시하는 거지. 남의 의존하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거는.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원자로를 스스로 지을 수 있는 나라는 몇 나라 안 되니까. 핵연료 국산화에 이어 한국 표준형 원전 건설에 일조하며 원자력을 이용한 의료기관에도 힘을 보탠 장인순 박사는 1999년 제14대 한국원자력연구소장에 취임합니다. 국내외에 한국 원자력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한 장인순 소장. 다양한 국제 워크숍에 참여하며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제15대 연구소장에 연임하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 협동사업단지인 대덕 원자력밸리도 준공하고 대덕을 대한민국 원자력의 중심지로 만들었습니다. 원자력의 미래를 주도할 젊은 과학자를 만나봅니다. 신소재공학과에서 세라믹 소재 공정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연구원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원자력 발전의 연료가 되는 우라늄 산화물 해결료 소결체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안전성을 필두로 한 사고저항성 해결료와 각광받고 있는 SMR용 해결료 관련 연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원로 과학자와 신진 과학자의 대화를 들어볼까요? 소장님께서는 그 유학이 어려운 시절에 해외에서 공부를 하시고 또 한국으로 돌아오시게 되었는데 그때 귀국하실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사실 내가 이제 불소학을 공부를 해서 원자력 2년이 됐지만 사실 해결료가 뭔지도 모르고 왔어요. 저하고 일을 6사람을 젊은이들 주더라고요. 근데 6명의 연구부가 1년에 얼마인 줄 아세요? 980만 원. 지금 그 그룹에 지금 100억을 쓰는 그룹이었어요. 근데 98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실험실에 들어가니까 사과개짝을 덮어놓고 거기다가 그거에 비닐로 덮어서 그 연구 실험대였어요. 정말 앞에 캄캄했어요. 섬에서 가난하게 자란 소년 장인순. 도시락 한 번 못 사주던 어머니지만 아들의 꿈은 누구보다 크게 키워주셨는데요. 캐나다에서 박사학위를 받을 때까지 그를 지탱한 건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제가 69년에 유학을 떠날 때 우리 어머니가 백불교하고 태극기 한 장 주셨어요. 사실 그런 여기 때 과학은 국경이 있어도 과학자에게는 조국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 민족, 이 국가를 위해서 공헌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 지금 최근에 내가 이런 말을 써요. Atoms for Humanity. 지금 원자력을 하는 이유는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그래서 그것을 인류의 애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야만 인류를 구할 수 있어. 이 기후변화로부터. 그
그 역할을 원자력 해야 되고 그 역할을 원자력 연구소가 하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책임이 무거운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책임을 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대전환 시대의 대한민국 미래 에너지 정책을 주제로 한 포럼에 참석했는데요.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그의 열정과 관심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천연가스 LNG 값이 보통 지금 한 11불 정도 하는데 5불, 6불 때까지 떨어졌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직후에는 80불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위기를 겪었고 특히 에너지 자립도는 저희가 이제 원전하고 신재생을 포함을 하더라도 에너지 자립도는 한 20% 정도밖에 안 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따르면 원자력 발전이 31.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2038년) 전력 발전 비중 계획에도 무탄소 에너지가 70%를 차지하는데 그 중심에 원전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자력이 지닌 두 얼굴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사실 모든 사물은 다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자연의 법칙이에요. 예? 빛과 그림자가 반드시 다 있어. 하루는 반에 따뜻하니까 원자력 소장을 쳐들어왔어. 그래서 막 아우성을 치고 그래.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뭐라는 줄 알아요? 여기에 수천 명이 일을 하는데 우리도 생명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어. 우리도 생명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명 우리가 왜 아끼고 보존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래서 이 안에서 이러는 사람들이 여기에 무서워서 못하고 나가거든. 그때 당신들이 나가도 늦지 않아. 원자로는 갈수록 안전해. 갈수록. 왜냐하면 지금은 뭐 AI라든지 반도체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컨트롤이 아주 쉬워졌어. 옛날에는 원자력 발전소에 들어가면 컨트롤룸에 사람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몇 사람 없어. 다 기계가. 그러니까 갈수록 원자력 발전소는 안전해. 고령화가 되면서 에너지 수요가 갑자기 더 늘어나잖아.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 같은 거, 컴퓨터 같은 거 운영하려면 어마어마하게 전기가 필요하거든. 우리나라는 에너지 자원이 하나도 없는 나라야. 그래서 에너지 안보는 평생 해야 돼. 오늘은 장인순 박사와 원자력계 원로들이 함께하는 독서 모임이 있는 날. 옛 동료들이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정해진 책을 읽고 그 소감을 토론하는데요. 오늘 주제는 대한민국 원자력의 초기 역사입니다. 제가 서울공대 원자력과학과 나왔는데 제가 1962년에 들어갔고 그다음에 62년도에 이제 아까 이야기한 트리가마크 2가 가동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대학교 원자력과학과 사회인데 다니면서 그 트리가마크 2를 이용해서 실험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원자력공학과에 대한 그런 자부심도 갖고 원자력의 중요성을 인식한 이승만 대통령은 1959년 대한민국 최초의 연구용 원자로 트리가마크2를 짓기로 합니다. 트리가마크2는 질병 진단용 방사성 동위원소를 생산하고 원자력 기술 전문 인력 양성에도 활용되며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2009년에) 처음 해외 수출했다고 그럴 때는 뭐 아시겠지만 이게 꿈인가 생신가 그랬어. 진짜 내 개인적으로 하던 일이 이렇게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게 너무나 놀랍고 진짜 설레가지고 믿어지지가 않더라고. 꿈인가 생신가. 그랬는데 15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금년 지난 7월 17일 날 그 체코 수상이 발표한 그 내용을 보면은
올 것이 왔구나. 이제 우리 후배들이 제대로 준비를 한 거야. 제대로 준비를 해서 놀랍게도 정말 제2의 해외 우리 원자력 발전소 수출을 이제 곧 계약까지 하게 될 모양인데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사실 이게. 모두 원자력에 종사했기 때문일까요?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이 대단한데요. 장인순 박사가 이 모임을 주관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연구원에서 원장님 하실 때 내가 부원장을 해가지고 모시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잘 아는데 뭐 철두철미합니다. 지금까지도 연세가 많으신데도 아주 많은 사람들이 원자력의 대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구심점이시고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 겁니다. 이곳은 장인순 박사가 자비를 들여 개관한 마을 도서관입니다. (9,000 권에) 달하는 다양한 장르의 책들이 있는데요. 마음에 드는 책은 가져갈 수도 있답니다. 그림 아니지? 그림이야. 그림이라고? 그림인데 프린트를 한 거. 아, 그림이네. 그의 좋은 취지에 사람들이 동참하면서 책과 그림의 기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서관만의 특별한 시간이 있는데요. 바로 관장님과의 대화.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하실지 궁금한데요. 공부는 엉덩이를 하는 거야. 그 재능이 뭐냐고 내가 물어봐. 재능이라는 것이 IQ 150이 아니고 노력하는 거거든. 열심히 노력하는 게 재능이야. 근데 전제는 모든 게 너무 쉬우니까 재미가 없어. 쉬운 것은 재미가 없잖아. 땀을 흘리고 뭔가 해야 재미가 있는 거지. 독특한 도서관에서 학생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관장님이 맛있는 음식도 많이 주시고 이렇게 예쁜 작품들도 있고 실비도 주신다거나 뭐 밥도 사오신다거나 이런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되게 놀랐어요. 약간 하나하나 이렇게 뜯어먹고 보면은 진짜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거니까 계속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80이 훌쩍 넘은 나이지만 도서관을 지키며 매일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장인순 박사. 그리고 하루도 거르지 않는 중요한 일이 또 있다는데요. 나무 아래 고이 잠든 아내와 매일 아침 인사를 나눕니다. 그 긴 시간을 매일 아침 6시 반에 아침을 준비해주고 나는 일에 미쳐가지고 정신없이 일을 했지만은 그 30년 동안 한 번도 휴가를 못 갔어. 이제 그런 게 지나고 나니까 너무 미안한 거야. 그래서 매일 내가 아침 여기다 메시지를 와이프한테 메시지를 보내. 요즘도 매일 아침 일어나서 당신 보고 싶다. 당신 사랑해. 그러고 매일 아침 30년 동안 휴가 한 번 못 갈 정도로 일에 빠져 살던 남편 곁에서 묵묵히 내조해 주던 아내. 장인순 박사가 원자력 에너지의 개척자로 살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가족의 사랑과 배려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후배 과학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당부의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국산화 해결료가 100점이라고는 보지 않아. 이제 그 나머지를 우리 이제 젊은이들이 100점짜리 해결을 만들어서 이제 세계에 우리가 내보낼 그런 책임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더 꾸준히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 민족, 이 국가를 위해서 공헌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아들 유학길에 태극기를 주던 어머니. 그런 어머니 뜻을 따라 조국의 에너지 자립을 위해 평생을 바친 장인순 박사. 그의 열정 덕분에 우리나라는 원자로를 수출하며 미래 에너지를 선도하는 국가가 됐습니다. 원자력 에너지를 국산화하며 우리 삶의 질을 높여준 개척자
그 이름은 장인순입니다.